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정신건강학과 임상조교수 이종화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강의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스트레스 관리 쪽에 대해서는 주로 듣게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학생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 생각에도 학생분들은 참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나 특히 뭐 대학 진학이라던가 상급 학교의 진학 같은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경험할 거고, 이런 스트레스는 나 스스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어른들이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강의의 순서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스트레스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사진을 찾아볼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저런 모습으로 늘 일어나갖고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 일들이 많다 보면 지치고, 우리 많이 하는 말이죠. 아,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이런 그림을 넣어봤고요. 이제 그럼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나를 괴롭히는 거 라고 느끼는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고, 표현할 때도 그렇게 많이 쓰죠.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공부는 스트레스야. 저 친구 스트레스야. 엄마 잔소리 스트레스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스트레스는 정의마다 좀 차이를 두지만은, 우리가 크게 얘기할 때는 우리 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위협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모든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는 내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거,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긍정적이거나 이로운 역할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다음날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부담감이라던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뭔가 그걸 열심히 하는 동기가 오르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각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시험을 잘 준비하고 긴장하게 되니까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 게임이나 대회를 나갔을 때도 내가 더 많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 뭐 질병을 일으키고 몸이 아프게 되고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발달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잘 버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스트레스 너무 취약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를 취약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 취약성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것도 요거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똑같이 자극이 오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좀 달라요.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어떤 새로운 미션을 줘서 이거를 너한테 해봐 했을 때, 누군가는 나한테 일이 늘어났어, 정말 하기 싫어, 지친다 라고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기대를 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잘해봐야지, 더 좋은 성과를 얻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성격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자극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많이 들은 부분인데요. 뭐 저도 보드 타는 거 좋아하고 겨울 되면 뭐 이런 스포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긴 한데, 어떤 분들은 겨울이 오면 되게 기대를 해요. 가을부터 이제 시즌권을 준비하고 보드 타러 가야지, 이번에는 어떤 걸 연습해야지 하는 반면에, 뭐 많은 남자 학생분들은 이제 조만간 이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군대에서 눈이 내리면 저런 모습으로 있어요. 아,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눈이고 같은 시즌이긴 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 스스로가 받는 내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밖에서 오는 스트레스, 외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쩌면 외부 스트레스에 더 가까울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잔소리라던가 아니면 과제, 학교에서 내오는 뭐 시험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은 외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변 소음 같은 것들도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외부 스트레스 외적으로 내가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 내부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 성격이나 사고방식, 생활습관들이 이런 것들이 영향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내가 너무 완벽주의자적이고 사소한 거에도 계속 고민하는 성격이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생활습관 자체가 뭐 낮밤이 뒤바뀌어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졸린 상태로 뭐 등교를 하고 이런 생활습관이 불균형한 경우에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 스트레스하고 내부 스트레스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는 외부 스트레스는 어쩌면 내가 제한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큰 길가 옆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차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부 스트레스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잠을 자는 습관이라던가 식이 습관, 그리고 내가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 스트레스는 되게 다양하게 있죠. 제가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마 학업 스트레스하고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크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뭐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봐야 됐었고, 높은 성적을 받아야지, 막 이런 고민이나 걱정 때문에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학교에서 하는 과제들도 많아지고, 생기부에 대해서 준비할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스트레스들이 존재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라서 좋다고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너무 힘든 것들도 있죠.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겨울이 되면 또 너무 춥고, 이런 외부적인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청소년기에는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할까?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 혹시 날 따돌리진 않을까? 더 나아가서 정말 따돌림을 경험하거나 친구들이랑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안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에 비해서 뭐 선후배 관계도 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적인 부분,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까 서두에 모든 뭐 스트레스라는 게 나쁜 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지처럼 연구진이 척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고 있으면 되게 묘한 것들이 있죠. 저기 영향력이 50점이 돼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결혼하면 다 행복하고 좋고 즐거울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보면은 뭐 출산이라던가 입학, 졸업 남들이 보기엔 다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거를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내 스스로 조절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 강의를 준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소아청소년들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는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율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연구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은 약 40% 정도의 청소년들이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약 30%, 그러니까 한 반이 한 25명이라고 하면은 7에서 8명 정도의 아이들은 내가 1년 동안에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고 사는 것들이 정말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라고 보고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부 스트레스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했죠. 내가 잘 즐기고 있는 것들도 어쩌면 스트레스인 것들이 있어요. 뭐 카페인 같은 경우
뭐 과도하게 카페인을 복용, 커피를 마신다고 했을 때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불면증이 온다거나 뭐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약간 의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안 먹었을 경우엔 내가 좀 심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청소년들은 드시면 안 되죠. 근데 보다 보면 가끔 드시는 부분이 있는데, 음주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먹을 때 내가 기분 좋아, 내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먹고 났을 때 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혹은 술을 깨고 났을 때 오히려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더 악화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시기의 음주는 피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스케줄을 좀 과하게 잡는 경우, 난 이거만큼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할 거야 하다 보면은 내가 지치는 걸 모르고 계속 과하게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 실제 사건은 그렇지 않은데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들은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더 만드는 것들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면서 얘기한 건데, 그림을 잠깐 보면은 자기 비하하는 것들이 좀 많죠. 이게 뭐 단순히 농담으로 넘어가고 그냥 간단하게 친구끼리 우스갯소리로 간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계속 이거를 몰두하는 경우,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어차피 못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질환들,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스트레스가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단계별로 처음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놀라는 반응들,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와 어떤 자극이 왔구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가 내 평소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걸 이겨내는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게 성공이 됐을 때는 잘 극복을 해서 또 다른 내가 발전된 모습을 가게 되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됐을 때 소진된다고 합니다. 요즘엔 번아웃이란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도한 스트레스가 계속 노출됐을 때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내 스스로 거꾸로 내가 자꾸 번아웃이 되고 있다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정도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싸우게 되는 것들, 내가 스트레스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피해버린다. 뭐 둘 다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게 그림처럼 야수를 만났을 때 길에서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면 당연히 피해서 내 안전을 획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굳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도망도 못 가고 내가 이걸 맞서지도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는 계속 내가 받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아웃에 빠지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어떤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가 스트레스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완전 번아웃 됐을 때 그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치고 있고 예전에 하던 행동들이 즐거웠던 행동들이 싫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진다 했을 때는 어쩌면 내가 거꾸로 과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잘못된 상식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모든 스트레스가 해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아무 스트레스 자극이 없는 환경, 이를테면 아예 하얀 공간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괴롭고 따분하고 무기력해지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너무 낮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침대에서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경우에 혼란스럽죠. 혼란이라고 하는 건 번아웃하고도 같이 올 수 있는데,
쉽게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숙제를 모든 선생님이 다 내줘도 숙제가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막 순서를 정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막 그냥 짜증만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차라리 하나씩 순서대로 갔으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오면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스트레스 관리라는 건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스트레스란 자극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자극을 어떻게 내가 조절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조절했을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너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의욕이 없는 거야. 의지가 부족한 거야 하는데, 모든 스트레스를 다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반드시 좋다만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혼자서 노는 거 좋아하고 뭐 내부에서 조용하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운동이다 해서 무조건 운동을 시키면 그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내가 정말 필요한 거고 나한테 중요한 거라면은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을 선택하겠지만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어쩌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운동 자체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책을 보는 게 나한테 행복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음악을 듣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획일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것들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걸 따라가지만은, 뭐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내서 내가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한테 좋게 작용을 했을 때는 더 각성을 시켜주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겠지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일으켰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뭐 불안하거나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데도 영향이 미칠 수 있죠.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트레스가 과도해져서 내가 이거 견디지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체에서 발생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미치는 영향들은, 심적인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냥 단순하게 시험 기간 되면은 막 좀 짜증나고 예민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건드리면 괜히 사소한 거에도 화가 나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밥맛도 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행동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쉬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 기간에 옆에 애가 야 너 이거 틀렸냐? 에휴 이러면서 장난을 쳤을 때, 평소라면은 막 이게 서로 치고 티티카카 하면서 놀 수가 있겠지만은 시험 기간에 또 안 그렇잖아. 그래서 막 싸우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했을 때는 조금 더 행동이나 생각을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죄책감까지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냥 계속 시험을 예로 들어서 보자면은, 시험을 못 봤을 때 그냥 객관적인 성적이 안 나왔던 건데 내가 못났어, 내가 잘못됐어, 나는 쓸모없어,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늘 해소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긴장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입 마르는 거 느끼죠.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땐 가끔 입이 마르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몸에 변화들이 많이 생겨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어쩌면 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을 때는 아침에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 간다거나, 뭐 소변이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우리가 긴장했을 때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요. 심할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통증까지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비슷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막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목을 받을 때, 발표를 할 때 갑자기 핑 어지럽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소화불량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나는 심적으로는 아무 불안하거나 우울한 것도 없는데
계속 최근에 요즘에는 입맛도 없고 먹을 때마다 자꾸 체하고 막 속이 안 좋고 변비도 생긴다. 그러면 어쩌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지적인 부분인데요. 잠 못 자면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학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까먹게 되고 재미없는 사람, 막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일의 능률도 굉장히 떨어지죠. 평소면은 뭐 30분이면 했던 일들을 1시간, 2시간에 걸려서 하게 된다거나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럴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냐?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쭉 사진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도 먹는 걸로 해소를 할 텐데 물론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면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주말이나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맛집을 투어하면서 맛있는 음식들 하나씩 먹는 것들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여행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죠. 여행이나 아니면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수면이나 운동은 굉장히 생활에서 접하기 쉬우면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자는 시간을 줄이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매번 하는 말들이 충분한 잠을 자는 거는 보약과 또 같은 거라고 꼭 잠을 잘 자는 걸 중요시 여기도록 하고요. 뭐 그렇다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생활에서 밸런스 있는 생활, 일부분은 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들, 이런 거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혼자 해결하는 거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다 보면은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반복하기가 쉽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건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 막 되게 짜증날 때 내가 친구들한테 막 떠들고 나면 좀 기분이 후련해지고 편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기본적인 하는 일들은 유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를 안 간다. 근데 어차피 학교는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갔을 때 더 큰 스트레스에 놓이기가 쉽고 안 하던 일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일상의 루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운동이나 휴식, 뭐 아까 맛있는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예전에는 TV나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SNS가 좀 더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SNS를 보다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긍정적인 부분만 표현하기 때문에 보다 보면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중독성이 생기기도 쉽고 그래서 SNS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은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증상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어 부정한다고 해서 내 스트레스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태인가 보다 이러면 내가 좀 변화를 갖고 대처를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걔가 다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식당에서 찍은 건데 저렇게 있어도 되게 스트레스가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얘기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들, 내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내 마음을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인지를 못하다 보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어느 시점에는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들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했을 때는 처음에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자꾸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야 그냥 괜찮아 하고 지내다가 뭐 음주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소한 거에서 짜증을 낸다거나 조금 더 안 좋은 경우에서는 뭐 자해를 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부정적으로 즉각적인 감정의 해소를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이 그림은 그냥 스트레스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그래서 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팀이 제가 응원하는 팀인데 맨날 지잖아요. 근데 지는 거를 안 받아들이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우리 팀은 그냥 지나 보다 그냥 즐기자, 재밌게 보자라고 할 때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이 많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화내고 싸우는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내고 싸우면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이에요. 그거는 해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결하고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폭발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저 4번에 얘기한 것처럼 화를 내는 게 나한테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화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 감정 추스리는 시간에 오히려 나한테 긍정적인 방향의 행동들, 아까 얘기했던 운동을 한다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들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내가 지금 힘들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는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할 때 저 얘기를 하죠. 14대 0에서 14대 1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점을 냈으니까 즐겁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되게 이상할 수 있지만 그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좀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고 좀 버티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음주나 자해 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간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마음이 편해졌다고 느끼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면은 다른 부정적인 행동으로 계속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나는 또 한 단계의 발달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냈을 때는 이전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가 생활하고 능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내가 너무 긴장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아예 극심한 스트레스에 억눌린 상태죠. 그럴 경우에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불안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자해 행동들이죠.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 자해라는 분들, 청소년들 얘기한 건 다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자해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좀 나아진다, 편하다. 잠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또 자해했어. 상처를 보면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 사실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이 돼요. 그럼 또 불안해지죠. 그럼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걸 극복하려는 과정을 피하다 보면은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고 나한테는 점점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긴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낸다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요 그림을 얘기할게요. 이 말 참 전 좋아해요. 난 말이야 딱 하루만 못생겨봤으면 좋겠어. 늘 못생겼거든. 매일 못생겼어요. 근데 저 표정 되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내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는 게 늘 괴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거나 변화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거 내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잖아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내 구석이 있는데 난 아니야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땐 다 알게 되잖아요. 거부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아요. 받아들이고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괴로운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우울한 일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우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예요. 근데 그 감정을 억지로 거부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감정적인 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나서 소화를 하고 해소를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외래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명상도 많이 가르치고요. 명상이라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내가 호흡을 느끼면서 천천히 그냥 숨을 쉬고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 어려울 때는 그냥 숨을 천천히 쉬고 뱉고 하는 것만 해도 내가 많이 이완되는 걸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아예 운동을 하는 것도 격렬하게. 그러니까 머리에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괴롭잖아요.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해소할 수가 있죠. 활동적인 걸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뭐 향수나 방향제를 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뭐 아로마 세라피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들 뭐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뭐 미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 꾸미거나 이런 거 보고 만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옷을 구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부분들은 스트레스라는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결국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경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은 초기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의 질, 그러니까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적인 성적, 선생님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 더 나아갔을 때는 이제 우울증, 불안증까지 오게 되면은 저 같은 정신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초기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 뭐 내부 스트레스와 외부 스트레스를 구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 활동들을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평소 같으면 좀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영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